장대 양봉 후 처음 만나는 40일선 매매를 하자라는 제목으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부분의 투자자들은 5일선, 20일선, 60일선, 120일선을 기준으로 매매를 하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물론 240일 장기 이평선도 보는 경우가 있겠죠. 5일선이라고 하면 일주일, 즉 한 주, 5거래일이 되겠죠. 20일선이라 그러면 20거래일, 즉 한 달의 기간을 말하는 거고요. 60일선이라고 하면 3개월, 그리고 120일선이라고 하면 6개월의 기간을 의미를 합니다. 그럼 우리가 보통 20일선을 생명선이라고 하는 거죠. 20일선을 기준으로 한다면 20일선이 이탈이 된다면 매도하는 전략, 20일선에 올라온다면 매수하는 관점으로 이제 매매를 하게 되는데, 20일선과 60일선의 가운데가 바로 40일선입니다. 그래서 오늘 40일선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데, 대부분의 개인 투자자들은 60일선과 20일선 기준으로 보기 때문에 돈을 가진 주체들은 개인들에게 60일까지 가지 않고 바로 40일선을 지지하고 바로 주가를 올려버리는 경우가 있는데요. 아래 차트 모습을 보시면 주가가 상승을 합니다. 주가 상승한 이후에 기간 조정, 가격 조정을 통해서 주가는 40일선까지 떨어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물론 60일선 아랫골이 맞닿는 자리가 될 텐데요. 그 이후에 주가는 계속해서 20일선 지지하면서 쭉쭉 올라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고요. 오른쪽 차트를 보시면 이제 차트가 정배열이 되면서 역시 20일선 지지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40일선 한 번도 안 왔고 그 이후에 20일선이 죽어버립니다. 그러면서 데드크로스가 나타나는 거죠. 40일선과 20일선의 데드크로스 나타나면서 주가는 밑으로 하방으로 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40일선을 지지해 준다면 매수의 근거로 정해도 되겠지만, 40일선을 지지해주지 않는다면 매수의 근거는 없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왼쪽에 있는 40일선을 지지하는 모습, 오른쪽에 있는 40일선을 지지하지 않고 주가가 하락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드린 거고요. 만약에 40일선에서 40일선은 살짝 깼습니다. 깼지만 거래량이 미미하다면 크게 상관하지는 않습니다. 그 다음날 주가의 방향을 보고 이제 결정을 내려야 되겠죠. 40일선을 깼기 때문에 일단은 대응을 해야 될 것 같고요. 만약에 40일선 기점으로 거래량이 월등하게 나왔다 라고 한다면 40일선 기준으로 대응을 하는 게 맞겠죠. 앞에서도 제가 설명을 드렸지만, 내가 어떤 이동평균선을 기준으로 하느냐, 5일선 기준으로 할 수도 있고 20일선 기준으로 할 수 있고, 그렇지만 주가가 단기간에 급등한 이후에는 40일선을 지지해 준다면 그 주가는 다시 한번 위로 갈 가능성이 크고, 40일선을 지지하지 않는다면 주가는 더 밀릴 가능성이 크다. 이런 부분들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러면 차트를 통해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볼 종목은 이스트 소프트입니다. 차트의 모습을 보시면 이 라인에서 이제 정배열이 됐죠. 정배열이 되고 40일선은 파란색으로 표기를 했습니다. 급등을 한 이후에 주가는 떨어지지만 40일 근처에서 다시 지지받는 모습이고요. 그러면서 20일선 올라타면서 주가는 다시 상승을 합니다. 그 이후에 이제 주가가 40일선을 깨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만약에 내가 이 종목을 매수를 했다, 요 라인에서 매수를 했다, 40일선 깨질 때는 일단 대응하는 게 맞고요. 그 이후에 40일선 올라올 때 봐야 되겠죠. 물론 20일선 같이 보는 게 맞겠지만, 저는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핵심은 20일선과 60일선 가운데인 40일선도 참고를 하면서 본다면 좀 더 매매하는데 기준점이 되지 않을까라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코프라라는 종목도 한번 볼게요. 네, 코프라라는 종목도 주가가 이렇게 급등이 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급등이 됐죠. 그 이후에 처음으로 만나는 40일선,
이 라인에서는 지지해주는 모습 보여줬고요. 그 이후에 다시 주가는 떨어지지만 역시 41선, 역시 21선도 지지해주는 모습이고 다시 정배열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주가가 흘러갔고요. 그럼 나는 매도의 관점은 어디에서 보느냐? 물론 45일선은 요 밑에 있기 때문에 그때까지 기다리는 것은 아니고 21선과 이격이 벌어질 때는 적당히 수익을 챙기는 단기적인 고점이기 때문에 21선과 이격이 크다는 것은 주가가 그만큼 상승했다라는 의미가 되겠죠. 그래서 제가 41선에 대해서 언급을 한다는 것은 21선과 61선의 가운데인 이동평균선인데 약간의 기준을 더 정하자는 거죠. 우리가 21선과 61선의 기준이라고 하면 너무 범위가 넓기 때문에 그 가운데 41선을 보면서 이 라인을 지지해준다면 더 갈 가능성이 있고 41선을 지지해주지 않는다면 단기적으로 대응을 하자. 그러면서 41선을 깨는 그 순간에 거래량이 어떻게 나오는지도 확인을 해야 될 것 같고요. 한 종목 더 보도록 할게요. 클리스 FNC라는 종목입니다. 의류 관련 종목인데요. 주가가 급등을 했었습니다. 급등을 했지만 41선에서 이렇게 지지를 받지를 못했습니다. 그 이후에 주가는 좀 더 빠졌고 21선 돌파하는 캔들이 나왔고요. 그 이후에 41선을 올라타는, 그러면서 차트의 모습은 정배열이 되는 모습 보여줬죠. 그러면서 주가는 상승을 했지만 이 라인에서는 그래도 41선을 지지해주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21선은 일시 깨긴 했지만 41선까지 여지를 두고 볼 필요는 있는 거죠. 그 이후에 다시 주가는 41선 지지하는 모습 보여줬고요. 그 이후에 살짝 41선을 깼습니다. 깼고 살짝 올라갔다가 다시 깨는 모습 보여줬죠. 그 이후에 다시 올라가는 모습. 이동평균선 꼭 40일이 이든 20일선이든 5일선이든 내 기준에 맞게 나는 41선에 오면 1차 매수, 2차 매수를 할 거야 라는 계획을 세우고 대응을 한다면, 손절을 오더라도 기계적으로 한다면 손절은 짧게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매매가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꼭 41선, 장대 양봉이 나온 이후에 41선이 오는 자리는 무조건 지지한다 라는 개념이 아니라 지지하는지를 한 번 더 살펴보자 라는 관점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장대 양봉 후 처음 만난 41선을 매매를 하자 라고 됐지만 그 매매가 지켜보는 매매도 될 수가 있고요. 직접 매매를 하는 매매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 41선을 지켜주는지 지켜보시면서 매매를 하자 라는 오늘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